안녕하세요. 이제 우리가 방학 동안 진짜 공부가 다는 아니지만 공부가 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부를 하기로 한 거 진도도 나가야 되지만 그동안 여러분이 여기저기서 좀 들어봤던 내용들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리하실 필요가 매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영상 수업입니다. 반드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되는 친구들은 제가 영상이라서 어떤 긴장감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학원으로 부르겠습니다. 학원으로 불렀는데도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굉장히 뼈 때리는 상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열심히 듣도록 합시다. 자, 자료 드린 거 보시면, 자, 신경을 쓴 거 느껴지시나요? 신경 쓴 거 느껴지세요? 여러분, 어떤 자료도 좋은 거 많죠. 정말 많습니다만 그 내용들을 다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녹화를 학원에서 할 때도 있고 집에서 할 때도 있는데, 지금은 집인데 애들이 엄마 뭐 하냐고 그래서 잠깐 끊겼어요, 말이. 자, 그래서 평가원에 나오는 개념어들은 사실 여러분 이제 교과서상이나 이거는 개념이잖아요. 개념은 하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개념은 뭐 이거고 학원에서 배우는 개념은 이거고 평가원은 다르게 내고 ABC의 그 다른 측면이 아니라 같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특히나 개념 문제가 나왔을 때 실수와 또 이렇게 오답 처리가 되는 걸까요? 개념을 안다, 모른다 라고 할 때는 그 앞에 부사 정확하게를 넣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해볼게요. 아는 사람들은 좀 미리 좀 채워주시고요. 먼저 풀어보시고요. 이걸 처음 본다, 아예 모른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앞에 내용을 듣고 뒤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평가원이 사랑하는 개념어. 한눈에 이해하는 개념어 접근법, 날개달기의 꿀팁. 자, 최우선 처리 내용, 형식, 그 다음에 효과,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과 형식과 효과가 있는데,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한 번씩 쓰는 표현이 있는 거 아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이게 선지의 구조다. 이렇게 되는 게 학교든 평가원이든 뭐든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간에 이 선지의 형식이 이렇다. 근데 여기서 이 조합들이 어떤 조합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선지의 형식이 이렇게 내용인지, 형식과 효과인지, 형식과 내용인지 이렇게 나눠진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내용, 제일 중요한 내용 A는 by B for C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A는 by B for C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효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좀 일관되게 정해져 있어요. 선생님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뭘까?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작은 것이 아니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용은 뭘까? 제일 중요한 건데 내용이야. 나는 작다. 나는 작다. 라는 이 내용은 어떤 형식으로? by 서리적 형식으로 어떤 효과를 드러내고 있는 거야? 의미, 강조의 효과를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 써져 있는 대로 한번 처리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써놓은 대로. 자, 1번은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겠죠. 나는 작다는 그 다음 형식은 뭐겠어요? 서리적인 표현 기법,
형식으로 2번 또는 3번이 된다고 써놨죠. 그 다음에 10중 8구 맞는 말, 너무 당연한 소리. 서리적 표현은 의미 강조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그 모의고사에서는 서리적 표현은 의미 강조의 효과를 나타낸다 라는 말이 크게 다르게 나오지 않아. 거의 이렇게 나와. 근데 내신에서는 의미 강조이다 부분을 너무 10중 8구 맞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고치실 때가 있어요.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뭐 시상의 통일성을 나타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형식은 2번, 3번이 있잖아요. 2번을 보시면 지배적 형식이 있고 부분적인 형식이 있대요. 지배적 형식이라는 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풍자 같은 거. 그러니까 풍자는 어느 한 특정 부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흥부 좀 보세요. 작품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어투라든지 표현 방식이라든지 인물의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공감각적 심상이다, 시각적 심상이다, 뭐 청각적 심상이다, 서리법이다, 이런 것들은 해당하는 부분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인지 형식인지도 보셔야 되겠죠. 자, 제일 중요한 내용을 좀 볼게요. 이 내용은 주어진 상황 또는 선택한 태도,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수업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 화대상반 정태의기 기억나세요? 화대상반 정태의기. 화자죠. 화자죠. 대상이죠. 그쵸? 그래서 이 화자와 대상이 같이 어떤 상황에 주어졌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상황은 화자로 하여금 정서나 반응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나가 화자야. 근데 대상은 이거 입고 싶다. 남편 말고 남친이랑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데이트하는 상황이 있어. 눈 오는데 같이 막 스키장 갔어. 스키장 가본 지 언제니? 스키장에 갔어. 그러면 나는 기분이 좋지만 남친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랑 온 게 싫어서? 자, 모르는 거야. 남친의 정서는 몰라. 추측만 가능해. 제가 웃고 있으면 쟤도 좋나 보다 이러고 있고, 제가 저기 멀리 가가지고 막 카톡하고 있으면은 뭐야, 뭐 바람 피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나의 정서에 대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야. 나의 정서. 아, 좋다. 아, 행복하다. 그치? 아, 막 영원하고 싶다. 이 기분.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상황이라는 건 뭘로 읽어줘야 돼? 아, 상황은 화자의 정서, 화자의 반응하고 연결될 수 있구나. 이거 봐야 돼. 그치? 선생님이 데이트라고만 써놨지만 사실은 그 데이트 상황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선택한 태도 좀 봅시다. 나 지금 데이트 와서 아우 나 너무 좋다. 아우 나 너무 행복하다. 아, 나 진짜 이렇게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기분이 들었어. 기분이 들었을 때 여기서 나의 태도는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남친한테 더 정성껏 잘해. 더 정성껏 사랑을 쏟으면서 잘해. 근데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걸 티내면 저 사람은 나를 좀 이렇게 가볍게 보지 않을까? 나를 좀 만만하게 보지 않을까? 근데 이런 생각도 한단 말이야. 사귀다 보면은 내가 쟤를 너무 사랑하지만 그걸 너무 티내면은 또 자존심이 상하는 듯한 느낌? 그래서 내가 선택한 태도는 뭐 약간 시크, 츤데레 이런 느낌의 선택을 할 수도 있어. 그치? 또 있어. 이런 거 있어. 나 너무 좋다. 영원히 여기서 있고 싶다. 그랬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갑자기 상황이. 너 어디니? 어디 남자랑 스키장에 가 있니? 빨리 들어와. 뭐 엄마 이런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상황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체념하고 어떻게 해야 돼? 집으로 가야 돼. 그치? 귀가.
너무 슬픈 말. 귀가.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서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선택할 수 있는 태도가 긍정적인 태도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부정적인 태도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수업 때 많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제가 많이 얘기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막상 수업 때 질문 드리면 잘 모르세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태도는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 반드시 정서와 동일하지 않다. 동일할 수도 있고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니 여러분 항상 뭘 읽으셔야 돼요? 뭘 읽어야 되겠어? 이게 반응, 정서, 상황을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의 시적 화자가 보여줘야 되는 태도를 나타내는 건지, 요거 구분하는 작업이 너무너무 필요하겠죠. 그죠? 자,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형식도 효과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내용 처리를 못하시면 굉장히 어려집니다. 그럼 다시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에 써놓은 문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나는 작다. 그럼 여기서 내가 작은 상황이 있겠지. 나는 작다. 여기 안에는 진짜 키가 작다? 인 건지 아니면 마음의 씀씀이가 작은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선택한 어떤 태도에 대한 평가인지 이건 모르는 거야. 윤동주면 뭐겠니? 자신이 선택한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정말 키가 작은 사람이 쓴 거면 뭐겠니? 키가 작다는 의미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 있나요? 권땡땡씨? 이거를 함부로 선택하면 안 된다고요. 이걸 함부로 선택하면 안 돼요. 내가 야, 작다의 의미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 너희들한테. 그러면 뭐야? 답을 정해놓고 왜 저런 눈빛으로 왜 물어보는 거야? 이러지 말고 선생님 착하잖아. 기다려주세요. 저 상황 파악 좀 해볼게요. 이래야 돼. 그러면은 니네는 사실은 시를 읽으면서,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시를 읽으면서 계속 뭘 하고 있어야 돼? 상황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 아, 이런 상황에서 작다라는 표현이니까 마음 씀씀이가 작다? 아, 이런 상황에서 작다니까 자신의 선택한 태도에 대한 소극적인 모습을 비판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됐어? 자, 지금까지 정리한 거. 하이라이트 펜 하나, 반짝반짝거리는 거 하나 꺼내봐. 여기다가 반짝반짝거리는 거 빨리 꺼내. 이거 필기 검사할 거잖아. 자, 요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내용은 상황인데 상황은 반응 정서와 같다 또는 태도가 있을 수 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형식은 뭐다? 표현 기법이다. 표현 기법들. 그러니까 얘는 개념의 용어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특정한 표현 기법들은 이런 효과가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 10중 8구 맞는 말로 잘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는 이제 선지의 구성입니다. 선지가 내용 플러스 내용, 형식 플러스 효과, 뭐 형식 플러스 내용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여기는 예를 이제 기출된 것들의 예를 한번 써봤습니다. 예시예요, 예시. 자,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그렇죠? 얘는 부형이죠, 부형. 부분적인 형식이겠죠. 부재의 정서, 부재, 존재하지 않음, 지금 내 옆에 없어, 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그럼 부재의 정서는 뭐가 있겠어? 뭐 그리움도 있겠고, 또는 안타까움도 있겠고, 또는 슬픔도 있겠고. 그러니까 얘들아, 어떤 특정 상황에서 정서는 한 가지가 아니야. 우리가 시험을 잘 봤어. 맨날 시험 못 봤어. 이 얘만 드니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시험을 잘 봤어. 맨 처음에 드는 정서는 기쁘다겠지. 아, 좋다. 두 번째는 뭐겠니? 아, 그런데 다음에 유지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불안감도 있겠지. 기쁨과 불안감이라는 정서가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서, 대립적 이미지, 흑과 백의 이미지 대립, 그치? 긍정과 부정의 이미지 대립. 여러분, 이 대립적 이미지라는 거는
양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죠? 긍정대 부정도 대립적 이미지고요. 흑과 백도 대립적 이미지고요. 높은 거랑 낮은 것도 대립적 이미지고요. 하늘의 이미지와 땅의 이미지도 대립적이고요. 자연 대 세속도 대립적 이미지고요. 물질 대 본질도 대립적 이미지고요. 대립적 이미지의 양상은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또 눈으로 보고 있다. 써야지. 내가 여기에 필기 얼마나 쓸데없는 거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써야지. 그치? 더 쓸까? 작아서 안 쓰는 거면 우리 더 쓸까? 아니지.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자 한다.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건 정서야, 태도야? 그렇지, 태도야, 태도. 정서인지 태도인지도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막 의지, 그치? 극복 의지, 변화 의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지. 자, 이제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우리 이거 문학의 기초예요. 여러분, 이건 고1, 고2, 고3 있잖아요. 중학생 뿐만 아니라 고1, 고2, 고3들. 알잖아. 우리 고1, 고2, 고3 지내본 사람들은 이제 예비 고2들, 예비 고3들 한번 물어봐, 주변에 있으면. 이거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 특히 내신에서. 그치? 우리 학원은 내신을 포기하고 정시만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정시만 준비하는 친구들. 아셔야죠.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지만 내면적으로 문제 선지 안에 깔려져 있죠. 그죠? 의도 파악하셔야죠. 그 다음에 우리 수시 정시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들 무조건 아셔야죠.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자, 표현론적 관점의 핵심은 작가 중심이다. 반영론적은요, 시대나 역사, 문화 중심이다. 절대론적 관점이라는 것은 내재적 관점이다. 이것은 작품 안에 있는 요소와 관련된 것이다. 효용론적 관점은 독자에게 주는 효과다. 자, 그러면 문학 작품을 핵심화 나오죠. 작가의 경험, 감정, 의식을 기준으로 하는 관점 뭐라고 적어야 돼요? 그렇죠. 외우세요. 여러분, 공부가 왜 공부게요? 암기를 어느 정도 요구하기 때문에 공부해요.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당시 시대상을, 당대의 시대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시대 핵심화 나왔죠? 그럼 뭐겠습니까? 반영론적 관점이겠죠. 그 다음에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핵심화 나왔죠? 독자에게 주는 영향 뭐예요? 효용론적 관점이죠. 안 쓰는 사람 떨어져. 무조건 떨어져. 작가 시대 독자를 기준으로 내세우지 않고 내재적인 기준만으로 감상하는 관점 뭐예요? 절대론적 관점이죠. 맞죠? 자, 이제 10으로 갑니다. 자, 화자와 청자, 나는 떠난다. 여러분, 우리가 화자와 청자 아주 기본이죠. 화자, 말하는 이, 청자, 듣는 이. 근데 얘네들의 차이점 볼까? 얘는 무조건 있다. 무조건 존재한다. 하지만 그 존재가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요 차이일 뿐 무조건 있다. 청자는 있을 수도 있고 존재 자체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존재한다면 무조건 드러난다. 누구누구야? 너.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봅시다. 나는 떠난다. 나가 나왔어요. 그럼 무조건 존재하는 드러난 화자예요. 드화. 드러난 화자예요. 표면적 화자라고도 하죠. 청동을 표면에서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의 새가 되어 하나의 울음이 되어 하나의 소리가 되어. 그러면은 자, 봐봐요. 여기 이만큼 체크해 볼까요? 우리 좀 시가 약한 친구들 천천히 잘 들으셔야 돼요. 응? 혼자서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자, 조금 익숙한 친구들 보세요. 공통된 거. 뭔가 형식적으로 구조적으로
공통되게 나오는 거 뭐가 보여? 뭐뭐가 되어, 뭐뭐이 되어, 뭐뭐가 되어. 여러분, 요때 이 되다 앞에 있는 가하고 되다 앞에 있는 이하고 동그라미 쳐볼까? 이런 거 가. 동그라미 선생님 보라색으로 친 거 보여요? 문법합니다. 갑자기요? 네. 자, 되다 또는 아니다 써 앞에 있는 이나 가는 땡땡 대답. 무슨 조사야? 대답해. 무슨 조사야? 복격 조사야. 한번 하고 넘어가. 자, 복격 조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저 복격 조사 쓴 다음에 다시 돌아와. 문학으로 돌아와. 뭐뭐가 되어, 뭐뭐이 되어, 뭐뭐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 무엇의, 무엇 무엇의, 무엇 무엇의. 우리가 또 하다 보면은 안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모르는 게 있어. 그치? 요즘에 그런 말 있더라. 있었는데 없었어요. 성적이 있었는데 없었어요. 월급이 있었는데 없었어요. 용돈이 있었는데 없었어요. 아주 역설적이죠. 맞아요. 있었는데 없었어요. 여러분도 배웠는데 안 배웠어요. 배웠는데 안 배웠어. 자, 이거 구조 파악합니다. A의 B 이가 되어. 요게 몇 번 반복됐어요? 3번 반복됐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구조가 반복된 거죠. 그죠? 1번 전체적인 A의 B가 되어라는 구조의 반복이 나타났죠. 그럼 구조의 반복이 나타나면 이거보다 대꾸다. 그치? by B 대꾸다. 대꾸는 어떤 효과가 있다? 2가지. 운율의 형성과 그 다음에 의미의 강조가 있다. 됩니까? 2번째,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 저는 다른 게 보여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있죠. 뭐가 보여요? 되어라는 동일한 시어의 반복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대꾸가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시어가 보일 수도 있는 건데 대꾸가 보이는 사람은 선생님 그럼 저는 시어 반복이 안 보이니까 전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시어 반복만 보이는 사람도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왜 공부하는 거예요? 2개가 모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했어? by, be, force 했어. 뭐 했지? 구조의 반복 또는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이건 뭐야 그러면은 부분적 형식이지. 부분적 형식이죠. 부분적인 형식의 반복을 통해 뭐 했어? for 효과. for 효과. 그치? by 형식을 통해서 for 효과. 그럼 뭐 해야 돼? 내용 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 걸까? 새가 되어서 울음이 되어서 소리가 되어서 청동의 표면에서 나는 떠난대. 그러면은 동그라미 쳐야 돼. 이런 게 어려운 거잖아. 내용 파악하는 게 스스로. 그럼 여기서 이 진폭의 새하고 하나의 울음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소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묶으면 같은 내용이 되는 거야. 동일한 시적 의미를 갖겠지. 그치? 그래서 소리, 울음, 새가 같은 거야. 새처럼 날아간대. 뭐가? 소리가. 그럼 여기서 뭘 찾아야 되냐면 얘는 소리였어. 무엇의 소리였어? 청동에서 날아가는 제목. 종소리였네. 이 소리는 종소리였네. 종소리를 뭐 한 거야? 의인화시킨 거야. 나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래서 종소리가 울리는 내용은 이거야. 종소리가 울린다. 또는 딸랑딸랑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그치? 종소리가 울리는 내용을 구조의 반복이나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 운율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2번 볼게요.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의 시를 적어볼까? 자, 이거 제목 옆에 씁니다. 제목을 안 써놨네요. 쉽게 쓰여진 시. 누구요? 윤동주. 윤동주. 선생님이 전국 얘기는 안 할게. 선생님 전국적인 시험지도 보기 때문에 해줄 수 있지만 뭐 어느 동네 얘기해봐. 내가 다 얘기해줄 수 있어. 근데 그냥 우리 동네 얘기만 할게. 이 북수원 특히 이 장안구 이쪽 지역은요. 이 윤동주 시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야 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가는 학교가 있어. 거기가 어디냐면 수성고등학교. 수성고등학교가 윤동주 씨를 그러면 중요하지 않게 다룬다가 아니야. 윤동주 씨 해. 분명히 해. 하지만 윤동주 씨를 막 해봤자 너무 애들이 윤동주 잘 알아. 그러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잠깐 가르치고 수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근현대사 쪽으로 많이 넘어가세요. 비판적인 시 이런 거. 근데 다른 학교는 그런 것들을 고2나 고3 때 배우는데 이제 수성은 1학년 때부터 가르치지.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학교들 고1 때는 이 윤동주를 엄청 윤동주 백석, 윤동주 백석 그리고 2학년 때 다시 겹치게 윤동주 백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놓으셔야 돼요. 시인이란 여러분 시인이란 이 비문학처럼 읽읍시다. 시인은 뭐다? 슬픈 천명이다. 그럼 여기서 천명이 무슨 뜻이야? 5, 4, 3, 2, 1 바꿔? 못 바꾸면 모르는 단어. 운명이야. 그러면서도 한 줄의 시를 적어볼까? 그럼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선생님 시이니까 시를 적어보는 것까지 알겠어요. 그런데 왜 시인이 슬픈 운명이에요? 몰라 나도. 여기 안에서 파악할 수가 없어. 보자. 슬픈 운명이래. 그러면은 여기서 뭘 파악해야 되니? 아 여기서 내용 A에 해당하는 내용 있잖아. 아, 이 사람은 시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슬프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정서잖아요. 그쵸?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그럼 다시 올라가 봐 얘들아.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지? 여기서 이 반응 정서가 나왔으면 상황하고 같은 거라 그랬지. 이 상황 속에서 반응 정서를 봐야 된다 그랬지. 맞지? 그럼 봐봐. 내가 처음 보는 작품이야. 전문이 있지도 않아. 그러면 외부 지문 문제 나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 안에서 이제 최대한 고르셔야 되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자, 시인은 슬퍼. 슬프니까 이거는 뭐야? 정서지. 근데 요 정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언제 지금 이런 슬픈 정서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보내주신 뭘 받아서? 학비 봉투를 받아가지고 어디에 갔어? 요 대학 노트를 끼고서 그냥 교수가 아니네. 이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는 게 나는 기쁘다가 아니라 슬프다래. 그치?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스스로 해주셔야 된다고요. 아,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저 대학교에서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듣는 것에 대해서 뭔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 마음에 들지가 않는구나. 이런 거 정도까지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공부할 때 뭘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는 어떤 시적인 함축적 의미가 있을까? 윤동주가 그냥 이렇게 쓰진 않았을 텐데. 아, 이게 바로 고루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지식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슬프게 느끼고 있구나. 이런 의미 해석을 공부하시면서 덧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봅시다. 위 시 중 시인과 동일시 될 수 있는 화자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시인과 동일시 될 수 있다. 시인이 화자와 같다. 왜 이러지? 뭘 만지고 있는 걸까? 그게 뭡니까? 윤동주예요. 자, 왜냐하면 위에 1번 문장에서는 시적 화자가 나이긴 하지만 종소리죠? 그쵸?
그러니까 종소리가 시인하고 같다고 볼 수는 없겠죠? 보통 이런 작품은 대표적인 예가 윤동주의 시기 때문에 2번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김광섭 저녁에. 지금 그러면은 시를 쓰는 상황이, 시를 노래하는 상황이 언제 쓰고 있는 거야? 저녁에 쓰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본다. 자, 우리 뭐 공부하고 있는 중이냐면은 A는 by B for C. 요 구조에 맞춰서 시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연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너무 삐뚤겠네. 그럼 여러분 먼저 한 번만 해보세요. 선생님 늘 말해. 공부하기로 했으면 열심히 하고 안 할 거면 하지 말라 그랬어. 저렇게 많은 별 중에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그럼 정리해. 그냥 이거는 하나의 문장이라고 생각해봐. 어려운 사람들은, 시가 싫은 사람들은 하나의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자, 1번 문장, 우리 비문학대 하듯이 1번 문장 무슨 내용이야? 별이 나를 쳐다본대. 별이 나를 쳐다봐. 별은 위에 있으니까 나를 쳐다보겠지.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그 별 하나를 쳐다본대. 누가? 내가. 그러면 2번 문장의 내용은 뭐겠어? 2번 문장의 내용은 내가 별을 쳐다보는 거야. 됐어? 그러면 서로 쳐다보고 있는 거지.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와 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자, 3번 문장은 뭐야? 이렇게 되다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별도 사라져, 나도 사라져. 별과 내가 모두 사라져. 그치? 그럼 4번은 뭐야? 이렇게 정다운, 서로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정다운이겠지? 무엇이 되어서 다시 만나랴. 어떻게 다시 만날까? 무엇이 돼서 다시 만날까?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을 보자.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저렇게 많은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별 하나를 쳐다본다. 뭐 보여요? 위에서 얘기했던 거 보여요? 처리해볼까요? 자, 보세요. 많은 어떻게 많은 중에 그치? 그 다음에 나를 내려다본다. 나를 쳐다본다. 대꾸죠. 그죠? 부분적인 형식으로 대꾸죠. 그래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 서로 쳐다보고 있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뭐에 사라지고 뭐뭐에 사라지고 그죠? 그럼 또 대꾸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돼요? 다시 만나랴. 다시 만나랴. 여기서는 뭐 했어요? 서리법을 사용했죠. 서리법 뭐예요? 여기서는 두 번 반복되진 않았으니까 운율의 형성은 아니지만 뭐예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강한 긍정, 강한 부정. 그럼 생각해보세요.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려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서 다시 만날 수 있어! 라고 강조하는 거겠어요. 못 만나. 이렇게 되겠어요. 만날 수 있어야겠죠. 다정한 너 하나인데. 그렇죠? 그럼 이 시의 정확한 주제 모르겠어.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그냥 하나의 문장을 처리하다 보니까 별과 내가 서로 바라보다가 시간이 흘러서 사라지지. 아침에 오잖아. 그 다음에 언제 다시 만나? 이런 내용이야. 그럼 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이 상황 속에서 뭐가 느껴져? 별을 적어도 얘들아. 별에 대한 정서나 태도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렇지. 플러스 정도만 해줘도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시척화자가 시의 표면에 있는지 없는지 드러내보자. 있어 없어? 나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표면적 화자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동그라미야. 이 문제하고 선생님 지금 설명하는 거하고 좀 따로따로니까 보세요. 다 각각. 자, 이번에는 산수관 바위 아래 상황 나오죠. 띠집을 짓노라. 띠집은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그물은 남들은 나의 집을 보고 비웃는 거야. 야, 너 이렇게 초가집에서 사는 거야? 이렇게 비웃는 거야. 하지만 어리고 중세니까 어리석고 어리석은 시골 선비의 뜻에는 이것이 내 분수인가니라. 이때 분은 분수란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안분지족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분지족.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가서 실컷 노는구나.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있겠느냐. 자,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었어. 이것도 뭐야? 소박한 음식이야. 바위 끝 물가에 가서 실컷 놀았어. 자연에서 즐겁게 놀고 있어. 그 밖에 여남은 일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죠? 앞에 내용. 자연에서의 즐거움의 뭐야? 여집함. 그치? 그럼 자연의 내용이 아닌. 이건 뭐라 그랬어?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 불알 줄이 있으랴? 부럽지 않아. 나는 네가 부럽지가 않아. 그치? 자, 근데 청자를 상정한다는 것은 공식이 뭐였어? 누구누구야? 또는 너 이렇게 구체적으로 불러야 돼. 그치? 근데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X야.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가 어떻습니까?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말을 봐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시집살이는 개집살이야. 진짜. 이렇게 비유했어. 이게 앤서야. 그래서 얘는 물어보고 답한다고 그래서 문답식인 거야. 얘들아, 요거는 ABC 좀 해볼까? ABC 분석법 좀 해볼까? 자, A는 A의 상정태야. 상황, 정서, 태도. 그 다음에 B는 표현 기법이야. C는 효과였어. 그치? A는 어떤 상황이야? 시집살이에 대해서 궁금. 시집 안 가본 여자니까 물어보겠지.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줬어? 야, 시집살이는 개집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좋은 걸까? 안 좋다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했어? 표현을 질문의 형식으로 했는데 형님, 사촌 형님 이것도 보여야 돼. 한 번, 두 번, 세 번 똑같은 말 반복됐죠. 그쵸? 그래서 시어의 반복 꼼꼼하게 봐야 돼. 시어의 반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했어요. 질문의 형식인 거예요. 그랬더니 얘야 그런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언어 유희하고 있어요.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말장난. 야, 시집살이 개집살이 비슷한 말을 통해서 그러면 얘는 운율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질문의 형식이니까 독자로 하여금 호기심을 유발해. 시집살이 어떻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웃음을 유발해. 그러면서 여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 비판적 의식도 담겨져 있는 거야. 그치? 대화의 구조이다. 그쵸? 화자와 청자가 각각 다르니까요. 대화의 구조죠. 그쵸? 질문하고 여기서 얘는 대답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과 대답하는 사람이 같지 않으니까 대화의 구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닷가 햇빛 마른 위에 간을 펴서 말리자. 지금 어디에서? 바닷가에서 햇빛 바른 위에다가 습습한, 그러니까 눅눅한 간을 펴서 말리지. 코카서스 산중에서 도망해온 토끼처럼 그러면은 토끼처럼은 직유니까 원간염이 아니라 보조간염인 거야. 간을 지키자. 그럼 뭐가 보여? 간을 말리자, 간을 지키자. 간이 두 번 나왔네. 그리고 내가 오래 기르던 여민 독수리야. 지금 뭐 했어? 구체적인 청자야. 누구누구야? 라고 불렀으니까 너는 와서 뜯어먹어라. 씨름 없이. 그리고 너는 살찌고 너가 누구야?
독수리지. 근데 독수리한테 인칭 대명사 썼으니까 이건 뭐가 될 수 있어? 의인이 될 수가 있어. 나는 야이어지? 이렇게. 그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걔가 누구야? 의인화된 청자가 여인 독수리야. 그러면 내용만 정리해볼게. 깊게 가지마. 내용. A만 정리해볼게. 뭐가 보여? 간을 말려. 그 다음에 간을 어떻게 해야 돼? 간을 지켜야 돼. 그치? 간을 말리고 간을 지켜야 돼.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여인 독수리가 뜯어먹어서 어떻게 해야 돼? 살쪄야 돼. 나는 야이어야 돼. 그치? 이게 다야. 자, 김영랑의 5월. 들길 마을에 붉어지고 시각적 이미지. 마을 골목은 들로 내려서자 푸르러지다. 시각적 이미지. 아름답지? 바람은 넘실 천이랑 아니랑. 꾀꼬리는 역태 혼자 날아볼 줄 모르나니 황금 빛난 길이 어지러울 뿐. 시각적 이미지. 얇은 단장하고 아양. 아양 뭐예요? 애교. 애교에 가득 찬 산봉우리야. 어머 청자다. 그 다음에 의인화됐다. 오늘 밤 너 어디로 가버리련? 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청자인 이 산봉우리한테 말을 건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친밀감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 말을 건네는 방식은요. 이것도 누구누구야? 누구누구 하고 부르고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면 요청을 해야 돼요. 청유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난하다고 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인데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이거는 뭐예요? 서리법이에요. 얘는 서리가 아니야. 그냥 물어보는 거야. 너 어디에 갈 거야? 라고 이건 물어보는 거고 얘는 서리법인 거야. 그러면 서리는 뭐다? 강한 긍정 아니면 강한 부정. 외로움 안다. 가난해도 외로움 안다. 여러분 학생이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학생도 사랑할 수 있죠. 진한 사랑할 수 있죠. 슬픈 사랑할 수 있죠.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헤어졌어. 상황.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요 장소. 새파란 달빛이 쏟아지는데 이건 시각적 이미지. 그 다음에 시간 이런 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꼈는가? 또 서리. 강한 긍정. 두려움 안다라는 거지. 그러면 너라는 청자를 한정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혼자 말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러겠죠. 너와 헤어진 이라고 해서 너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어. 하지만 너한테 말하기보다는 나의 정서를 드러내는 형식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요런 게 어려운 거예요. 별표 쳐주세요. 자, 많이 길었어요. 제가 이렇게 길게 할 게 아닌데 첫 파트라서 이렇게 설명도 해야 되고 자세히 봐주고 하려고. 이게 만나는 수업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길었어요. 여러분 끊어서 보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안 보는 건 안 됩니다. 자,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